일단 어제 시장 보면서 죄송합니다. 네, 어제 혹시 전략 후강을 노렸다가 시장은 전혀 그쪽으로 나오지 않고 혼자 그냥 이랬다 저랬다 막 예측만 하고 있는 단계 같은데 이게 지금 시장 동향이 어제도 그랬지만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딱 전강후약이고요. 장중에 아예 이러면 좀 돌려줘서 우리 내부적으로 어려운 거 좀 뭐 변화가 나오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좀 그러네요. 미국 시장도 역시나 금리 저렇게 오르는데 장사 없다 이런 거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라인이 딱 걸쳐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6월 달에 저점 거기랑 이번에 또 밑으로 갔지만 빠르게 올라와서 그래도 좀 여기는 그래도 강한 지지권 할 거야 라고 했던 가격대가 지금이거든요. 지금 네. 가격대는 이제 1600선 정도에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럼 이 변동성 막 키우면서 단기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들을 이제는 그러면은 그거는 저점일 거라고 예상했던 건 너희들 생각이고 그냥 또 재차 내려오는 그러면 지금 이게 고점이 생각보다 낮아지는 패턴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반응을 보게 되면 좀 그렇습니다. 좀 묵직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또 여기서 예측 안 한다고 그랬죠. 네. 화면 모함이가 다 틀리는데요. 예. 그래서 일단 무겁다. 그리고 바램으로는 요 정도에서 그냥 턴해줬으면 하지만 최근 나온 동향 보게 되면 죄다 시작하고 다 밀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어제도 미국에서 연준 유언까지도 그런 얘기 하고 있죠. 죄다 매들밖에 없어요. 그냥 매를 다 들고 있어서 매파? 네. 뿅망치도 아니고 매를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징후를 보고 싶은 게 아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꺾은 데이터를 갖다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아예 직접적으로. 예, 그러면 그거 볼 때까지는 어제 보니까 2년물이 4.6%. 야, 2년물이 4.6까지 하니 참 10년물이 이제 4.2.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점도표에 나오는 금리 예상과 거의 이제 2년물은 들어가고 있고요. 이번에 75bp를 인상하는 확률이 99.9. 갑자기 트로트가 생각나네요. 네. 99.9까지. 무슨 트로트? 예전에 그런 노래 있지 않았습니까? 99.9. 그래요? 네. 모르겠어요. 오늘 조금 좀 이상하신데, 우리 대표님. 무슨 얘기만 하더라도 부팅하고 있어요. 네. 오늘 괜찮으신가요? 컨디션은 좀 괜찮으신가요? 네. 이제 좋아지려고 합니다. 우리 착즙 대표를 만나니까. 네. 토마스 화이팅! 네. 또 외쳐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금리 쪽에서는 일단 거의 앞으로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5에서 3.75 여기다가 75bp 더한다. 그러면은 4.5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장이 이 정도면은 거의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아니다. 금리 안 오르면은 우리 점도표 또 올릴 텐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계속 이게 또 무한 반복이죠. 또 올리고 그랬다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또 올리고 결국에는 금리 떨어져야 되는데 금리 떨어지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렸던 가장 중요한 원인에 대해서 전혀 손대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연준만으로 뭔가 액션을 취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공급에 대해서 무너진 거를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전쟁하려고, 그러니까 중국과 대치 중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가를 안정시켰던 대표적인 두 국가 하게 되면 중국하고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싸게 원재료 갖다가 가공해가지고 유럽이나 미국 쪽에 지금까지 세계 공장 역할을 했었죠. 그것도 아주 싸게. 또 원자재는 어디서 공급했습니까? 러시아였었죠. 그런 이 구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변화. 거기다가 중국을 이제 못 올라오게 경쟁 상대로 만드는 입장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다 압박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이쪽으로 미국으로 온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값싸고 효율 있게 만들었던 중국의 제품들이
이제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오죠. 근데 물가가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돌고 돌아서 나오는 부분들은 이런 공급망에 대해서 해결하는 게 먼저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부터 뭐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 양봉 대표 때문이에요. 그분은 무슨 정치가 뭐 어쩌? 네. 그 확실히 나이를 먹으면 정치에 관심이 많아진다고 하더라고. 저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니고요. 아직 그 르세라핌이나.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끝내라는 얘기로 알고요. 네. 네. 지금 그렇다면 네. 지금 어쨌건 지금 미국 증시 아직은 우리가 이 완전히 차트가 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거죠. 네, 어려운데 그렇다고 지지해서 확 돌리겠다라고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 지금 처한 문제가 저 영국 문제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네덜란드까지 들썩거리대요. 지금 거기도 연금이 영국하고 똑같이 레버리지를 써서 이거 관리 못하면 영국 꼴 난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다 그래도 저희가 알고 있는 한때는 그 과거 중상주의 시대 때 전 세계를 넘나들던 국가들 아닙니까? 이런 나라들도 퍽퍽 망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랑은 상관없지 뭐라고 생각했다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이런 단기채 같은 경우는 어떤 위기나 불안 상황이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또 좀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이런 상황들이죠. 이런 변화가 왔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이상 없어. 괜찮아. 체력들 지금 살짝 그래도 충분히 뭔가를 액션을 취할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안정된 시그널이 필요하거든요. 네. 여기서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국가 기반의 지방채도 흔들리게 되면 뭐 회사채 거기다가 나가서 기업들이 단기 자금 조달하는 창구는 다 막혀버립니다. 지금 기준으로 이제 금리까지 반영을 해서 거기다가 지금 뭐 C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뭐 5%대까지 자금 조달하게 되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쉽지 않죠. 예, 단기물 같은 경우가 그 정도면은 이거는 그냥 약간 금융시장이 자금을 구하는 금융시장은 마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이거 누가 딱 풀어줘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은행. 네, 임 대표님, 네, 좀 풀어주세요. 창고 하나 개방해요? 아이고 창고 대방출 그러면서 네, 이런 거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그래야 뭔가 사람들이 불안 심리로 가실 때 약간 차단하는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제 여러 회의를 한 결과 나온 게 채권 안정 펀드에서 여유분 가지고 자 우리가 돈 풉니다. 자 1조 6천억 요만큼. 근데 이제 그게 뭐야 이거 실망한 거죠 시장에선. 실망이죠. 그거 한 두억에 한 몇몇 기업직 급매물만 받아줘도 끝납니다. 그렇죠. 네, 이거 가지고 반응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에도 강원도에서 예산 편성해서 2천억 상환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 세부 액션도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 번 얼어붙다 보니까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불안 이럴 때는 우리 그 연준에서 했던 상황 보면 완전히 그냥 물량으로 그냥 확 불안감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확 물량을 쏟아내가지고. 근데 또 그렇기도 애매한 게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영국도 똑같았지 않습니까? 긴축 들어가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또 QE로 싹 바꾸다 보니까 이건 무슨 뭔 정책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안 맞아 그러면서 더 오버하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여기다 이거를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살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주변 눈치도 봐야 될 것 같고 글로벌 상황도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액션이 더딘 건 맞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불안 상황이 터질 때 과감하게 한번 확 들어갔다 잠깐 빠지는 단타, 예, 예, 채권도 단타, 뭐 약간 이런 성격의 액션은 보여주는 게 그래야 다음에 무슨 일이 터지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출동하겠다라고 하는 신뢰잖아요, 금융은. 그렇죠. 그게 지금 안 보이다 보니까 다 이런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액션이 뭐 정부 차원으로도 없다 그러면은 일단
시간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 얼어붙어서 심리가 우리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약간 싹 녹아가는 모습들 나오기 전까지는 그건 아니겠죠. 근데 하지만 여전히 미국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런 상황들은 언제든지 또 되풀이될 수 있고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뭐 어디서 뭐가 잘못됐다라고 보기도 힘들 거고요. 그렇다고 연결고리를 가져서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라고 하게 되면 좋겠는데 지금 그러면 당장 미중 간에 악수 딱 하고 그냥 뭐 우리 세계 경제를 위해서 좀 힘내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지금 쉽지 이미 않죠? 감정이 많이 상해 있어서 서로 근데 감정은 정치적인 감정이지 않습니까? 풀어져요 금방. 정치적인 감정은 그렇더라고요. 그냥 대통합 이거 한번 하게 되면 또 금세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지. 네, 그리고 또 뭐 러시아가 이제 전쟁 끝낸다든가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나오는 뉘앙스는 또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이제 요 정도로 해서 혹시나 봉합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또 자꾸 화두가 던져지는 거는 요즘 왜 제 유튜브에는 그런 거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이 대만 침공할까 이런 얘기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말은 그렇죠. 평화 통일을 하되 거기서 뭐 안 되는 경우 뭐 또 대만에 누가 너무 또 그렇게 되면은 무력으로서라도 통일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만은 적극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그러면 대만이 약간 좀 위축되기 시작한다. 그럼 대만의 강점이 뭐죠? 반도체. 네. TSMC. 예, 우리는 TSMC 보유국이다. 뭐 이렇게 그렇지. 얘기하는 입장에서 그럼 그렇게 나왔었을 때 혹시나 이제 그쪽이 위축이 되기 시작한다. 뭐 그쪽으로 정신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반도체에 따른 공급의 변화도 상당히 커지게 되겠죠. 그거에 대한 흐름들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야 될 시기 같고요. 그러면 한국은 반사의 길까요? 같이 고민할까요? 뭐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런 이유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잖아요. 네. 근데 반사 이익도 얻지만 그러나 어쨌든 전체 세계 경기가 뭐 그럴 때는 뭐 엄청난 충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사익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더 악화가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러시아는 옆에 나라 우크라이나, 또 중국은 바로 옆에 또 대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다 이제 이런 나라들이 힘의 기울기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변화들이죠. 다정이가 뭐 이런 얘기를 다 이제 그래서 오늘 뭐 사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결론을 또 내려야 되는. 네, 뭐 죄송합니다. 자꾸 요즘엔 이상한 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이상한 이제 소설과 또. 그렇죠. 아니 근데 이럴 때는 뭐 좀 쉬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힘들 때 뭐 굳이 이렇게. 단타전이한테 하는 얘기셨죠? 네. 아니 우리 김현수 대표님이야 또 그만큼 그 짧은 더 짧아지는 어떤 구간들을 공략할 수 있는 어떤 순발력이라든가 실력이 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굳이 뭐 이런 장에 들어갈 이유가 있나 싶어가지고. 혹시 이런 장에서는 진짜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드디어 딱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가을 여행 갈 기회예요. 네. 이럴 때 여행 가자. 네, 단풍 이제 막 들어가는 거 보니까 좀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중년의 입장에서 임 대표님이 이런 가을 날씨를 딱 음미하는 가을 남자의 입장으로서 참 커피 한잔 하면서 공원에 앉아 있기도 딱 좋은 날씨 아닌가요, 지금요? 근데 별로 호응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냥 넘어오자. 오늘 뭐 사면은요. 네, 네. 일단 지금 보니까 어제 나왔던 저기 원자력 관련주 네. 강했습니다. 강한데 이게 만약에 폴란드 원전 2차 거의 계약 뭐 해서 확 딱 끝나는 모습이었으면은 어제 장중에 강하다가 밀렸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동향 보니까 원전 2차 수주가 이제 뭐 중국 영향 때문에 약간 좀 2주 뒤로 얘기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수주가 되는데 자세한 조건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확정이 이제 사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사인하다 보니까
아직 기대감이 꺾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제 또 이것도 같이 연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 전력 설비, 뭐 에너지 관련된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네, 이런 종목들이 어제 같은 경우 또 이제 많이 밀렸다가 그 저점에서 이제 확 돌아가는 모습이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모든 건 이제 또 유가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죠. 근데 한 90달러 넘던 유가가 그 사이에 한 1, 2주간에 80달러대 초반까지 오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맞불 작전이죠. 미국이 얘네 그래 봐라. 우리는 상관없어. 쉐일 오일 가자. 또 전략 비축유 쏟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가를 떨어뜨렸는데 딱 이게 언제까지냐면 중간선거. 중간선거 끝나면 이제 아이고 이제는 다시 모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얘기 아마 양궁 대표가 이제 미국 이분은 뭐 여기저기 정치만 뭐 공화 전직할 것 같아. 하여튼 이게 공화당 쪽이 움직임이 나온다. 그럼 당연히 그거 걸고 넘어질 것 같아요. 아니 이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 침공할 수도 있는데 비중이 이렇게 비워놓고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네, 그러면 다시 수요가 자극하기 시작하면서 가뜩이나 감산인데 유가가 또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쪽은 물론 솔직히 이번에 피팅 밸브 같은 경우도 보세요. 주가가 저기까지 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기관들은 그 얘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관들은 지금 주식할 정신 상태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그 채권들 PF? 네. 네, 그 수습하느라 대책 세우느라 왜 주식 운용하는 사람들까지 거기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문자 들어오고 있거든요.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막 이러면서 머릿속으로는 지금 주식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자금 담당 쪽하고 같이 미팅하고 있다고 하다 보니까 뭐 전혀 그쪽하고 신경 못 쓰다 보니까 몰라 일단 때려 이런 분위기가 더 큰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팅 밸브도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어요. 네. 근데 주가만 올랐다고 그래서 높은 자리 올해부터 해서 이 자리 그러니까 기관들 쪽에서는 때려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주식의 주자 참아야죠. 네. 시계도 한번 보고요. 네. 그래서 이유 없이 밀린 것도 좀 많았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유가 따라서 반응하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거기서 또 다시 WTI 기준으로 한 85달러대 오다 보니까 이제 다시 슬슬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 생각하고 원자력도 그런 흐름이라면은 이제 정책 때 내년 초까지 또 정책 얘기가 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나 정책과 이제 어떤 이슈 그러니까 폴란드 원전 2차가 2주 뒤에 있는데 그게 또 얼만큼의 수익성을 보여줄지나 뭐 이런 저가 수준이면 이제 지금은 짜증날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괜찮은지 뭐 다음에 체코라면서요. 체코 가는지 사우디아라비아 가는지 뭐 이쪽도 하나의 뭐 대기된 건데 또 이거 수면 위로 한다라고 와야 또 주가가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전력 설비주도 에너지 관련적 원자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모든 에너지원에서 나오는 어떤 전력 설비는 송배전 또 변압기 이런 쪽은 다 전력기기 쪽에서 담당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실적 안 떨어질 것 같고 이번에 보니까 어제 또 재룡전기가 미국에서 또 수주했습니다. 네, 재룡전기 수주 금액 보면은 참 이상적인 수주 잔고 있죠. 이제 과거는 위축됐다가 가서 멕시코하고 원래 멕시코랑 경쟁했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기술력이 아주 높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하다가 멕시코 따돌리고 한국 제품을 쓰기 시작하는 원인은 뭘까요? 아무래도 수율이겠죠. 네, 불량품 없고 그렇죠. 거기다가 또 거기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못 맞추고 그래도 써보니까 괜찮네 라고 하다 보니까 한국의 작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게 되면 이와 관련된 쪽은 계속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보면 LS LS 전선 아시아도 어제 움직였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LS 같은 경우도 충분히 성과 내는 싸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츠 쪽인데요. 지금 리츠 이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서 리츠도 그냥 뭐 완전히 그냥 PF 쪽 흔들리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그렇죠. 근데 이게 리츠주가 얘기하는 게 그래도 그나마
기초자산이 부동산 쪽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치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예탁금이 올해 71조, 올해 초에요. 지금 현재 48조 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지금 보니까 한 저축은행 같은 경우 저축은행 예금은 저는 뭐 썩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데 보통 보면은 5% 6%대까지 들어옵니다. 금리들이. 그러게요. 네.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겠으면은 주식해야 돼? 이런 느낌이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 따라서 모든 게 움직입니다. 근데 아니 예탁금에 넣어서 주식 살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차라리 은행 가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안정되면 주식 사는 게 맞지 않아? 자금 나가는 거죠. 이런 현상이 되어오는 게 더 맞게 되는 흐름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리츠 쪽은 일단 뭐 버티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벌써 자금 증자를 요 전에 확인해 놓고 그 다음에 지금 적어도 지금 금리보다는 어느 정도 메리트 있는 배당 메리트 있는 쪽인 것 같은데 이쪽도 뭐 리츠, 건설, 증권 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 메리트도 나옵니다. 워낙 또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싼 거 더 싸질 수 있습니다. 왜 그 한때 또 뭐 은행주나 증권주 뭐 무슨 삼성증권이라고 9% 8% 얘기를 하는데 배당. 네. 배당으로 보고 들어갔다가 그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를 더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정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싸다라는 논리, 숫자만 보고 들어가셨을 때 당황하는 논리. 지금 가치 투자자분들 나는 보수적이고 가치 투자자야. 그러고 매매했다가 다 당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이 과거의 사례들을 다 무시하는 거죠. 내가 보는 바는 싼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버티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언제 정리한다? 네.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차라리 그거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드렸던 편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신용위기, 신용경색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요 며칠 전부터 나오면서 금융주들에 대해서 하여튼 조금 불안스러운 그 스탠스가 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이야기들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경색은 시간이, 네. 그렇지. 네. 경색은 시간이 다스릴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위기로 갈 정도로. 저희가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뭐 저희가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빨리 금융위원 한국은행 움직여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떻게 지켜보느냐? 관리 좀 하고 지켜보세요. 좀 슬림하게 자산 종목을 좀 줄이고, 네. 비중도 좀 줄이고. 뭐 지금 와서 비중은 뭐 이미 지금 다 물려가지고 네. 그런 상황이니까. 누누이 이런 얘기 드려도 그냥 그때뿐인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중기적으로는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도 좀 어렵고요. 근데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경계심을 아직은 놓지 말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